안녕하세요. 저는 IBF 기독 직장인 대회를 주관하는 한병성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라면 저희가 3월에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온라인 상황에서 하게 돼서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 저희가 지금 이 스태프들이 한 10명이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혹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습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광고 드릴 게 먼저 있는데요. 지금 이름하고 앞에 번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소그룹에 어디를 갈 것인가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소그룹에 맞게 넣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문성과 함께하는 토크고요. 둘째는 양육과 커리어.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창업입니다. 유튜브에 대한 거고요. 네 번째는 코로나 이후 기독 직장인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요.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랜덤 소그룹인데 여러분 보면은 그 오른쪽 노트북의 경우에 오른쪽 상단에 이름 바꾸기 있어요. 자기 화면을 클릭하시면 이름 바꾸기에 번호를 넣으시고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핸드폰이나 태블릿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름 바꾸기를 하셔야 우리가 이 대회가 끝나고 소그룹 할 때 자기 소그룹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소그룹이 잘 안 돼서 이상한 데 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독 직장인대를 고민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냐면 기독인이긴 하지만 사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능하지 않는 전문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민이 여러분도 같은 지점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인으로 살 때 전문성을 가진 기독인으로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시간 고민했고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바로 반전이 있을까? 기독교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 두려움이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인지 실체가 없는 것인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어떤 시간으로 진행될 거냐 하면요. 처음에 같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두려움에 대한 여는 마당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페셜 토크이신 커피의 바라다 이문성 대표님과 함께 두려움을 넘어서서라는 것을 갖고 한번 토크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또 나의 직장 생활을 잠깐 듣고 우리가 정리하고 나서 소그룹으로 나눠지는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즉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부터 시편 1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IVF 김성우 대표 간사와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온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마음 다해 당신을 기뻐하며 힘을 다해 당신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요 능력이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지만 저희는 또한 참 믿음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것처럼 오늘 만나를 먹으면서도 내일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염려하였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오늘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구원을 경험하였으면서도 여전히 내일이란 시간 앞에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내일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 속에 직장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입을 가린 답답한 마스크처럼 우리의 마음을 꽁꽁 감싸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믿음이 적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긍휼을 베푸사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다시 주님을 소망하여 두려움에서 한 걸음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참 어렵지만 다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에 허물이 벗겨지고 싸늘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이란 말이 냉소적으로 다가온 지 이미 오래지만 주님, 다시 하나님 나라와 당신의 공의가 넘쳐나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 내가 선 자리와 내일 걸어갈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직장인 대회가 그 첫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랜선의 낯선 환경 속에서도 더 깊고 풍성한 통찰과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실 저희가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를 생각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근데 제가 코로나 이후로 생각했던 가장 큰 감정은 사실 위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위축과 또한 두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예전같이 될 수 없다라는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있을까 보면은 수동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를 약화시키냐 하면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또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함께 모일 수 없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력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의 모습일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또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은 사실 97%는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 직장에서의 우리 두려움은 도대체 뭘까요? 네. 네, 첫 번째는 능력 부분입니다. 능력은 기능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능력을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자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의사소통, 남과 잘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잘 부릴 수 있는지, 잘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 정서적으로 감정 처리, 멘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직장에서 세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왜 갖고 있냐 하면은 내가 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남보다 처진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이 직장에서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앞으로의 세상에 도대체 우리는 평생에 몇 개의 직업을 갖게 될까요? 장대익 교수가 지난번에 팬데믹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3개의 분야, 5개의 직업, 19개의 직무를 우리가 평생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은 하나의 직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3개의 분야와 5개의 직업과 19개의 직무를 가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이제 우리 미래 인재는 이런 사람을 뽑는다라는 핵심 역량을 2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복합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또 창의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적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그런 미래에 필요한 사람이고 두 번째 인력 자원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감성 지능과 협업 능력과 협상 능력을 갖고 있는 관계 지능이 발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실제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회사 다니면서 지금 하나의 직업도 감당하기 어렵고 뭐 한두 개의 직무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미래 인재가 요구하는 미래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생각으로는 연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 혹은 사회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연령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 연령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고 연령에 따라서 연차에 따라서 사실 다양한 직무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데 그것이 없이 그 연령이 있다면 그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이가 많다고 해도 연차가 됐다고 해도 모두 다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령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연령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이나 혹은 직무나 혹은 직업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는 것은 또 별개의 일이죠. 그래서 연령의 한계를 일단 갖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 창의력입니다. 일을 하면서 창의력은 뭐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창의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사용자 중심적으로 하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의력이 발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모든 순간순간에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본인이 있어야 사실 이게 발휘가 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로 도전성입니다. 해보지 않은 경험, 실패들을 본인이 한번 해보고 실패가 주가 아니고 해보는 경험이 주가 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딱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연성들이 그 사람을 더 성장시키거나 또 앞으로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멘탈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일이 소나기처럼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많은 이런 그 거래처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멘탈 관리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이 5가지 영역이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를 따로 이것을 개발시키거나 따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일하는 현장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드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통찰력이나 멘탈 관리나 효율성이나 사람을 부리는 법이나 자기 단점을 장점으로 높이는 능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다루는 일이나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의 일하는 현장 속에서 내가 조금씩 만들어 가야지 사실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먼저 일한 장소는 가정이었어요. 제 일터는 가정이었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 생활을 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자료를 분석하고 영감을 갖고 영상을 만드는 이 일은 굉장히 아이를 키우면서 버거운 일이었는데 불구하고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일을 못하는 사람과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부리는 일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과 일을 하면서 협업하는 능력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료지만 기고할 수 있는 곳에 계속 글을 쓰면서 글을 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 쓴 것을 모아서 다시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우리가 돈은 버는 일을 계속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멘탈을 관리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또 후배들과 일하면서 협업하는 능력을 배우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고달픔입니다. 근데 그 고달픔에 머물지 않고 계속 견디고 그럴 일을 감수하면서 나가고 그런 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고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일터에서 늘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을 갖고 다양한 직종, 다양한 일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일 속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나가면서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역량, 미래 인재 역량이 축적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이 일을 감당해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일을 계속할 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 우리의 일이 사람들은 세상에 쓸데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용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의 피해가 되고 살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또 이것을 쓸데없다고 생각한다면 또 쓸데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여는 마당은 이것으로 하고 우리가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지금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두려울 때 찾아가기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애초에 안 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고민이에요. 혼자 있을 때나 외로울 때나 그때 누가 나한테 미움받을 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그리고 나는 혼자 있게 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었죠. 뭔가 남들은 또렷하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삶은 흐리멍텅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좀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삶이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제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언지 정확하게 한번 보고 싶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뜻하신 바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네, 네. 예, 커피 바나다가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빨리 발전을 하고 성장을 했는데, 네, 네. 어떻게 그렇게 됐으며, 그리고 커피 시장이 되게 많은데, 네, 네. 어떻게 이 시장에 뛰어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이제 물레동에서 초밥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돈가스하고 초밥을 팔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돈가스는 3,900원에 팔았습니다.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했는데, 바로 옆집이 뭐였냐면, 이제 커피도 팔고 생과일도 파는 그런 카페였었어요. 근데 인근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이 돈가스 3,900원은 되게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고, 식사하시고 나가면서 6,000원짜리 생과일은 되게, 부담 없이 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돈가스는 뭐 재료부터 밥하고 반찬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데 대비해서 너무 쉽게 이제 카페가 돈을 버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커피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당히 그 시장성이 좋겠다, 향후에. 그래서 이제 커피의 바나다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대부분 커피의 바나다 시작 전에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생계형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를 제가 느껴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의 결과물로 이제 커피의 바나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 대표님 보면 나이도 젊으시고 네. 또 능력도 많고 네. 젊으시니까 꽃길을 걸으셨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네, 네.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정말 꽃길만 걸으셨는지 네, 예, 네. 그런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제가 사회생활은 이제 실업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이제 이랜드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잘 이제 계획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랜드에 들어가서 이제 뭐 책 읽는 습관이라든가 또 기독교 회사에 대한 어떤 문화로 사회생활 첫 발을 잘 띄었는데요. 네, IMF 때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일아트 용품을 파는 일부터 그다음에 임의용 관련된 뭐 어떤 화장품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도 제가 이제 책갈피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국에 유통을 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전국을 다 다니게 됐었어요. 그리고 다 걸어 다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많이 걸어서 이제 좀 병이 생길 정도로 제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런 일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네. 근데 그 일을 하시면서 되게 어려웠을 텐데, 네. 경제적으로도 잘 안 풀리고, 그리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풀리고,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이랜드에 들어가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20대인데 불구하고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요. 은퇴를 35세 해야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평균 수명을 한 70으로 봤을 때 그 반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나머지 반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35가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을 모으고 그거를 재테크하면서 나머지 35년은 가족과 시간을 많이 뭐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 책, 보고 싶은 영화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보다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60에 은퇴할 때 제가 35세 은퇴를 하려면 남보다 거의 2배 이상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시간적인 거든 노력이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쳐도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제가 일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꿈을 갖는다고 해도 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네, 네, 대부분인데, 네네. 어떻게 또 그것을 감당하시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되게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난 네, 이렇게 네. 많이 노력을 네, 했는데, 네, 네. 하나님은 왜 내 삶에 개입해 주지 않습니까? 좀 주님께서 조금 네, 네. 제가 이렇게 노력했다면 뭔가를 네.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네.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그 눈물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정말 힘든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데 뭔가 나아지는 게 없고 또 희망이 없고 그런 와중에 정말 많이 원망하고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상당히 잘못됐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모님이 너가 요거 뭐 이런 거 공부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어떤 딜적인 거.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이 생각 속에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언제까지 요게 있는데 요걸 좀 이루어 주세요.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응답받지를 못했을 때 아니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 봉사한 게 얼마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왜 안 해주세요라고 뭔가 사람한테 딜하듯이 하나님한테 이런 것들을 요청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못된 거고 그렇게 행동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죠. 또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등산 같은 거 이제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어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내려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게 되죠. 얼마나 올라가야 정상에 도착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금방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아니 뭐 한 15분이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막상 제가 15분 조금 올라가도 정상에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힘들죠. 그래서 또 한 번 내려온 분한테 또 물어보고 반복되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상에는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 과정 중에 어려움들이 닥치는 건데 과연 내가 이제 그걸 얼마큼 인내할 수 있냐. 근데 나는 반드시 정상에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잊으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어려움 때문에
나는 정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놓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신을 갖고 계시다면 아마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네. 그 커피에 반하다가 다른 프랜차이즈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네, 네. 특별한 게 있고요. 그것들 중에 뭐 사무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무 정책은 무엇이고 왜 이런 방향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파주에서 5평짜리 이제 처음 제 매장을 처음 1호점을 냈을 때는 이제 가맹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었어요. 그냥 운영을 해서 뭐 제가 다른 일을 할 때 뭐 기름값이나 좀 벌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장사가 어느 정도 되고 반응이 좋고 그래서 가맹 사업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과연 지금의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은데 내가 똑같은 정책과 조건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프랜차이즈 정책과 반대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가맹 받으니까 저는 안 받고 로열티 받으니까 저는 안 받고 그다음에 뭐 메뉴 같은 거 신메뉴 같은 거 개별적으로 못 하는데 우리는 하고 하게끔 해주고 뭐 이렇게 반대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창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이 많았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없을까라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맹비나 로열티나 보증금 그다음에 인테리어 리뉴얼에 대한 부분을 없이 이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커피에 반하다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실패로 교훈을 얻었던 거는 풍족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 예. 대부분 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여유 있는 분들은 사무실도 그럴듯하게 꾸미고 직원들도 뽑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정생활하고 똑같이 내가 2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 내에서 지출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과하게 신용카드를 쓰거나 뭐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업도 내가 사업 초기에 어렵지만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면 그 100만 원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만 운영을 하면 사업도 점점 커지지 이렇게 어려워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사무정책을 정하고 본사가 이렇게 쓸데없이 비용 많이 지출 안 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 줄 일도 없고 또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사무정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이런 생각과 좀 관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과 매장에 오시는 고객들이 다 전체 이제 저에게는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보다는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해주고 제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렇게 먼저 좀 잘 되게끔 해드리는 마음이 아마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가능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커피에 반하다를 하시면서 네. 고비가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도 많으셨고 네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셨는지 그리고 그 대표님의 마음가짐이나 일하는 모습을 보고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목표로 이걸 어떤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혼자 뭐 사실 5명, 6명의 역할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제가 하고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하고 모든 거를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이 될까? 다행히도 큰 어려움들은 없었는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제가 일단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가 일을 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씩 회사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을 주려면 그러니까 사장이어서 뒤에 빠져 있고 책상에 앉아 있고 직원들이 무조건 돌아다니고 일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열심히 하면 직원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년 전까지는 이제 직접 상담도 다 하고 뭐 어제도 창업 설명회 제가 직접 진행을 했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1년에 거의 한 9만 킬로 정도를 차를 운행을 했었어요. 혼자 운전해가면서, 만약에 부산에 상담이 있으면 새벽 2시 반, 3시에 출발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아침에 잠깐 차에서 눈 붙이고 상담하고, 대구 상담하고, 뭐, 청주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그래서 시간을 이틀 걸릴 걸 하루에 다 해결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열심히 제가 이제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잘 열심히 따라와 줬고, 그런 밑거름들이 이제 지금의 커피의 바나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회사가 잘 되고 규모가 커지고 하면서 주변에서는 많이 부러워하시고 뭐 성공했다 막 이런 칭찬들 많이 해주시는데, 매일 아침 제가 오늘도 이제 기도하고 나왔지만, 제 방에 이렇게 작은 책상과 성경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와요. 근데 기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자만하지 않고 낮아질 수 있게 오늘도 이제 해달라고 말씀을 이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사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거를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하나님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친구로서도 이렇게 소통할 줄 알면 사실은 많은 힘이 됩니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는 게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고 믿으세요? 네, 네. 그게 약간 눈에 보이지 않고 손해 보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걸 할 때 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네, 네. 대표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랜드를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모르면 되게 용감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일부러 예측을 해서 이제 도전하지 않고 아예 이제, 시작하지 않거든요. 근데 모르면 도전하게 돼요. 이게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이 1%밖에 없는데도 도전해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은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사용해서 성공시키시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반전이 있는 거. 네, 그래서 다윗처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려면 본인이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낮아지는 마음을, 자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직급이 있다고 해서 밑에 사람을 이렇게 아랫 사람처럼 막 부리는 게 아니라 위에 사람이든 밑에 사람이든 이렇게 위해 주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상태로 저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생활들이 몸에 배야 되고요. 예전에 제가 거래처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이렇게 전에 듣다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게 뭐 맞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꼭 좋은 과정을 겪고 이제 좋은 뭐 인맥들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대학을 정식으로 다니지 않았고 이제 실업고를 졸업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세상의 잣대, 꼭 성공한 사람은 출신이 좋고 뭐가 좋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어도 저도 이제 어머니가 10살에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집안 환경도 어려웠지만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그런 것들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절대 절망하거나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이런 마인드만 가지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가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 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만 골병든다. 네. 그래서 나는 잘릴지 모른다. 이런 네. 두려움. 그래서 적당히 일하자.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 뭐 대표님도 여러 직장을 네. 다니셨으니까 알 텐데 네. 그럴 때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지 열심히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사장님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도 이제 직원들이 많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걸 느꼈지만, 내가 2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200만 원어치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실은. 근데 돈에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직장을 한 달 다닐지, 1년 다닐지, 10년 다닐지 사실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뒀을 때에 그동안 받은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뒀을 때에 나에게 남는 경험치, 네. 그거가 어떨지, 사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만뒀을 때에 나에게 남는 경험치가 많으려면 내가 일을 할 때 사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끔 직장 생활을 하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경험치를 많이 쌓으려고 하면 일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도 물론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혹시 좀 그러니까 오버되더라도 본인이 꼭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뤄내는 그런 어떤 일에 대한 욕심. 그게 결국에는 본인의 경험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사실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러분 지금 그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질문들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올리시거나, 그래서 저희가 한 10분 더 인터뷰할 텐데, 인터뷰 끝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고 저희가 다시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은 직원을 뽑잖아요. 네네. 그럼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직원을 뽑으세요? 어떤 기준을 갖고, 그리고 무엇을 보고 뽑으시는지 좀. 전 개인적인 철학이 그 서류에 인쇄된 그 글자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친구가 정말 성실한지, 저는 이제 성실함의 척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실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일해보면서 느껴보고 최종적으로 같이 일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직영 매장이 있었던 건물에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본인에게 이제 당신에게 아들이 있는데, 회사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자기 아들을 좀 이렇게 일해볼 수 있게끔 할 수 없냐라고 하셔서, 이제 회사가 이제 커지다 보면 사실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제 자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근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 해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력서가 됐든 뭐가 됐든 얼굴도 보지 않고 일단은 출근을 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시는 아들인데 그동안의 행실이 사실은 좀 좋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충분히 이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같이 이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성실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 회사에 와서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의 행실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도움을 줘가면서 차근차근 성장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개인적인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7년 정도 일을 하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도 가능성은 있다. 예, 근데 그거를 괜히 이력서나 다른 걸로 해서, 이제 과하게 기대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기대치를 낮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늘 기회를 많이 줘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싫은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직원은 얘는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있으실 거고, 네네네. 이런 사람은 정말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친구들이나 직원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일을 맡겼는데 업무적인 거를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근데 저는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부서나 회사 법인이 여러 개인데 그걸 옮겨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그래서 처음에 입사는 영업 이제 슈퍼바이저로 입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잘 일을 못해서 이제 물류 일을 또 시켜보기도 하고 다른 파트의 일을 좀 시켜가면서 본인이 맞는 그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도와줘서 이제 근무한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까지 해보고
그래도 저희가 맞지 않는다면 사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만두게 이제 하는 경우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일을 잘해도 제가 사실은 따로 면담을 해서 이제 저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제 다른 쪽 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이제 예,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직원에 관련된 거는 여기 직장인들이 굉장히 네, 네, 많고 네, 네. 자기에 이제 관련된 거니까 네, 네. 관심 있게 볼 건데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네네네. 이게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면이 있어야 승진이 되며 또 얘는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랑 일할 수 없다. 아까 이제 부정적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거 네. 말고도 개인적으로 혹시 고치거나 혹은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승진을, 그러니까 뭐 급여 인상에 많은 도움, 그러니까 뭐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거나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점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수치적으로 이제 인사고과 시스템이 이제 움직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평소에 저랑 부딪히거나 다른 직원들하고 부딪히면서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직원들, 뭐 그러면 그런 직원들은 사실은 일에 대한 성과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이어져서 연관성 있게 이어져서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연봉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유리하게 제가 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의 가장 제가 이제 좀 퇴직을 권유할 정도의 직원은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얘기를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접근을 나쁜 면 먼저 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게 하는 직원들은 사실은 제가 먼저 이제 그렇게 같이 일을 안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두려움이 네,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이 있을 텐데 네, 어떤 네. 식으로 이거를 대처하고 계십니까? 뭐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저는 같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룹으로 스터디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리더들이나 제가 이제 강의 형태로 직원들에게 많이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저 스스로도 이제 이동할 때나 뭐 유튜브나 책 같은 거를 많이 봐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사실 도움이 되는 거는 이런 책을 보거나 영상물을 봐서 도움을 얻는 것도 좋지만 제가 3년 전에 일본에 연수를 이제 가서 봤던 게 이제 자판기가 일본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그때 딱 봤어요. 그래서 그 자판기가 일본에 500만 대 정도가 있고 그게 연매출로 58조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는 이제 자료를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갈 길도 이쪽 길이겠다. 우리도 일본처럼 이제 인건비가 이제 높아지고 이러면 이렇게 가겠다라는 생각에 시작했던 밴딩머신 사업이 무인 사업이 지금은 회사의 거의 주력 사업이 이제 앞으로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3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은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에 가서 보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회사의 전략의 아주 핵심이 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간접 경험도 좋지만 직접 경험하시는 거. 지금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가 어렵지만 세상에 나가보시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새로운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자극을 줘야 본인도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미래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려움은 없으세요? 회사가 갑자기 망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회사가 1층에 로스팅을 하고 이제 뭐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뭐 불이나 물이나 또 얼마 전에는 인근 창고에 불이 나서 전부 전소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두려움들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내려놔요. 그래서 가족이 좀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근데 다 이유가 있겠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생각으로서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닥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0대부터 원래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나이? 아니요, 정확하게 시점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과 커피의 바나다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그런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이 생겨도 막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기쁘긴 하지만, 근데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계속 그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 막 얽매여가지고 그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20대나 뭐 이것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두려움이 있으셨나요? 두려움들이 있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더 하면서 사실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한때 청년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카페였어요. 네, 아시죠? 네, 네. 그 되게 낭만적이고 돈 네, 벌고 여유 있고 일석이조라고 막 다들 생각하는데 네. 그게 시작이 다 망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커피 매장이 한 10만 개 정도 있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23% 정도, 그러니까 2만 3천 개 정도가 프랜차이즈고요. 나머지 한 7만 7천 개는 개인샵이거든요. 특히 저희 창업도 그렇지만 이제 개인샵으로 창업을 많이 하시는 젊은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실패의 원인을 이제 꼽자면, 일단은 첫 번째가 시작을 할 때 이미 사실은 이제 매출이 안 나오거나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데 월세가 비싸거나 이러면 내가 장사가 안 돼도, 월세가 비싸면 장사가 안 됐을 때 이제 내기가 어려우니까 월세가 최대한 싼데. 그건 사실은 최대한 싼 데는 입지가 안 좋은 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를 스스로가 이제 이미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커피든 뭐 음식점이든 뭔가를 창업할 때 그거 관련된 경험을 좀 많이 쌓고 창업을 하시면 좋은데, 그런 경험 없이 단순히 그냥 커피만 맛있게 만들면 많이 먹으니까 오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 실패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악의 상황이 안 생기려면, 커피숍은 사실은 젊은 분들은 취업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이라도 커피숍에서 경험해보시고, 내가 계속 서서 일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 응대하는 거, 커피숍도 진상고기들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1,000원에 커피를 팔 때 저희 직영 매장 여직원이 울면서 전화 왔었어요. 500원짜리 2개를 이렇게 집어 던진다든지, 손님이 직원한테 카운터에, 그다음에 1,000원짜리를 이렇게 구겨진 1,000원짜리를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사실 창업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인내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당장 답이 나와야 돼요.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좋아하거든요. 근데 세상살이가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인내하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만 겸하시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네, 어떤 네. 때는 자기 비전이나 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직종의 이 일이 나랑 딱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아주 잘하지도 않지만 네,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지나고 나니까 다 도움이 되는 경험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걸어 다니면서 화장품도 팔고 뭐 헤어 브러쉬도 팔고 네일 재료도 팔고 하면서 전국을 다 다녔던 게, 제가 커피의 바나다를 하면서 전국에 대한 상권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면 뭐 어디가 좋고 청주면 어디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상황에 놓이지? 뭐 이런 사람들을 왜 만나야 되지?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사실은 현실에 집중을 하셔서 내가 이제 최대한 사실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신뢰받기 위해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래서 내가 이 과정이 필요했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산에 올라갔다 오면 알아요. 정상이 어디 있는지. 근데 산에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려오는 사람이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질문 올라온 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무정책에 대해서 처음 아셨대요. 그래서 네.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네.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네네.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을 자유라고 하셨고 또 가맹점에 따라 점주들이 사육을 발동해서 커피 맛 같은 게 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브랜드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런 관리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예전에 제가 커피 바나나 하기 전에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다른 브랜드를 운영하는 점주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대형 브랜드를. 근데 물건을 따로 많이 사더라고요. 사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본사에서 파는 게 비싸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점주여도 인터넷에서 사겠죠. 그래서 저는 정책이 뭐냐면 좋은 품질의 재료를 싸게 공급해드리면 본사에서 안 살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원두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자체 로스팅을 하니까 좋은 품질의 원두를 저렴하게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9년, 거의 10년 차 정도 됐는데 원두 가격을 500원 인상한 게 한 번 있었어요. 그동안 인상 안 하고. 생두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내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면 사실은 사무정책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점주분들에게 간혹 실망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다른 브랜드는 로열티를 받으면서 어떤 혜택을 줘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제 다른 브랜드와 혜택 부분만 비교해서 우리 본사도 뭐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상당히 좀 서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데에서 하는 부분을 다 따라서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부담 안 들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정책이 좋다고 봅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비전과 가치보다는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 앞설 때가 있죠. 네. 어떻게 비전과 성과를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비전과 가치가 지켜지지 않을 텐데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18년도에 접어들어서 저희가 꾸준히 가맹점 수가 늘었었는데 8월 달이 됐는데 가장 성수기인데 오픈하는 매장이 확 줄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성과를 내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많아지고 또 가맹점주분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책임져야 되는 사실은 업계가 이제 짐이 많아지는데 무거워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좀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많은 고민 중에 아이디어를 냈던 게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드리면 더 좋아하시겠다. 창업하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본사의 수익이 주는 것 같지만 오픈을 시켜드리면, 이제 저희가 수익을 내지 않고 인테리어를 무료로 해드려서까지 오픈을 시켜드리면 그분들이 영업을 하시면서 재료를 쓰시니까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다라면 이 방법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수익을 많이 내려놓고 그렇게 그런 전략을 썼던 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매장들, 거의 360개 정도의 매장을 2년 동안 오픈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비전과 성과에 대한 부분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잘 돼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사실은 노력을 하고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정책을 정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당장은 손해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 고민들이 계속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비정규 가치가 계속 지켜질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가능하죠. 네, 네. 그 인사고과에 대해서 타 회사와의 차별성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인사고과에 타 예. 회사요. 예. 글쎄, 타 회사랑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교육에 대한 점수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연말에 자기 성과에 대해서 리포트를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장급, 본부장급이 밑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평가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상하 간의 평가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물론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에만 최적화되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문화 자체가 저희는 이제 영어 이름을 쓰고 되게 수평적인 조직을 제가 선호를 하고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직급 간의 부담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경기도에서 작년에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같은 팀원의 사람들이 네. 있는데 그 팀장의 험담을 네네. 팀원이 해가지고 그걸 거래처 사람들에게 들었대요. 네, 네. 그랬을 때 이 팀원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많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렇죠. 근데 저희도 뭐 비슷한 이유가 이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직원을 이제 앉혀놓고 왜 이렇게 했냐라고 이제 다그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안 생기게 본인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나는 고칠 게 혹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업무 스타일이나 지시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듬으시면 본인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좀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직원을 불러다가 얘기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오히려 방법적으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네. 네. 사실 아시다시피 그 직장 생활의 절반이 인간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제일 힘들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은 뭐 여러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혹시 이렇게 중요한 팁이 있거나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이랜드 물류부에서 일할 때 남자 직원들이 많고 여자 직원이 한 분 있었는데 저랑 같이 일을 했거든요. 수불팀을 맡아서. 근데 이 여자 선배가 사실은 모든 다른 남자 직원들하고 다 싸웠었어요. 말싸움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데 한 번도 안 싸우고 일을 잘하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보다 물론 나이도 좀 더 많으셨지만 사실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같이 부딪히기 전에 잘 맞춰주고 그러니까 내 입장보다는 정말 상대방의 입장으로 자꾸 이렇게 맞춰주다 보면 싸울 일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성격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부딪힐 일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거를 사실은 그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최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남하고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저는 사실 A형이고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날 일이 있으면 이제 저 혼자 이제 삭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불만이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그냥 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 스트레스는 그냥 제가 속으로 다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래 못 살까요? 예. 그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미치지 않는 위험을 감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준히 운영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막 이렇게 사건 네. 사고가 사실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규모가 커지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글쎄요. 저가 다행히 이제 안정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글쎄요.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뵀을 때, 네네네. 예, 커피에 바나나 시작할 때 시점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네네. 그 시거를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이제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본사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일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도 없이 사실은 이제 직원을 매장으로 출근시켜서 저랑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고 뭐 이렇게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다행히도 그 친구가 이제 계속 잘 따라와 줘서, 회사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이 뭐였었죠? 그 시작할 때 어려운 시작할 때 어려웠던 예, 거. 예. 시작할 때 어려웠던 거는 이제 자금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었죠. 아무래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알뜰하게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창피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본사의 대표인데, 막 이렇게 인테리어 하다 보면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막 이제 허드렛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본사의 대표니까 이런 거 못해. 이런 게 아니라, 본사의 대표지만 오히려 이런 걸 하는. 그래서 오히려 모르시는 분이 왔을 때는 이제 그냥 이 회사, 이 브랜드의 직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분이 소개해주면, 이분이 대표님이세요? 했을 때 오히려 더 사실은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허드렛 일들을 사실은 이제 제가 자청해서 많이 했었고, 처음에는 인원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탄에 매장 오픈해야 되는데, 자재를 이제 밤에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날 목수분이 일을 하시는 그런 거. 그러면 제가 새벽 2시에 이제 자재를 싣고, 이제 혼자 운전해서 동탄에 가서 자재 내려놓고,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저는 근데 사실은 그 시간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웠었거든요. 보람도 있고, 오늘 뭔가 또 끝냈다. 오늘 할 일을 마무리했다. 라는 게 되게 이제 즐거워서 즐겁게 일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월급 받고 일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새벽 2시 반에 동탄까지 가서 자재 내려놓고 오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커피에 바라다가 브랜드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장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개인샵이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좀 자부심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왜,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른 프랜차이즈처럼 임대료 비싼 곳에 가맹점을 입점을 시켰다면, 잘 보이는 곳에, 간판이 잘 보이는 곳에 제가 부담할 비용이 아니니까 가맹점 주분이 부담할 거니까 막 좋은 상권에만 입점을 시켰다면 얼마 못 가서 다 망했을 거거든요. 사실은 버티지 못하고. 근데 실속 있게 점주분들이 사실은 큰 돈이 아니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오픈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나 후면, 안쪽 상가 뭐 이런 데 많이 오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이제 사실은 서운한 것보다는 저희 점주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면 저희가 1년 전보다 3년 전보다 5년 전보다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알려지고 있으니까 언젠간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커피에 바나나의 입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네요. 저희가 이제 팀별로 TO가 생기면, 제가 구인 관련하지는 않고요. 저희, 본부장이 8명 정도 있는데, 각 본부장이 이제 구인 광고를 올리고, 그 본부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인터뷰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혹시 이렇게 구인 광고 검색하시다가, 그런 본사에서 채용이 뜨면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조직 문화는 상당히 이제 밝고요. 또 저도 젊은 편이지만 이제 직원들 훨씬 젊고 활발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일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지원해 주시면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은 직원들에게 네. 계속 안정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라고 네네. 하시는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청년들에게 왜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틈만 나면 얘기를 합니다. 네, 나가라고. 네, 그만두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할 거면 사람이 긴장감도 없고요. 본인이 성장을 잘 못해요. 아까 맥락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일하시는 회사에 만약에 시한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뒤에 내가 나가야 돼. 3년 뒤에 나가야 돼. 내 사업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딱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이제 혼자 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 성장하고 교육받고 이렇게 훈련이 돼서 본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을 다녀서는 솔직히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큰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라가면 뭐 연봉이 많아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급여 소득을 해서는 사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거는 저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내면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학원처럼. 돈을 받으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욕심만 내면. 네, 그러면은 오히려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은 회사에서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서 본인의 성장을 빨리 이제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되도록이면은 보는 시야를 좀 넓게 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본인이 빨리 성장해서 빨리 나가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 라는 의미로 그만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매번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네. 않을 경우 네네. 예, 손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요? 멘탈 관리는 또 어떻게 할까요? 아, 그쵸.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나간 일은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선택이나 어떤 물질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노력이 좀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할 때, 이 부분이 참고가 되겠구나. 당장은 사실은 마음 아프죠. 예, 돈이 뭐 얼마가 나가고 이러면 마음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밑거름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낮아지는 사람을 가장 높은 데로 쓰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질수록 더 실패할수록 올라갈 곳이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글쎄 조금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 얘기를 더 듣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또 소그룹에서 임은성 대표님과 하는 토크가 있습니다. 1번인데요, 소그룹.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다양한 토크를 더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듣지 못한 굉장히 다양한 그 히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물어보시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깐 5분 정도 쉬고 다시 이제 하려고 하는데 5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시고 잠깐 쉬시고 그리고 저희가 20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분에 다시 시작합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직장 모임에 있는 변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적은 짧은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두려움의 끝, 하나님을 만나다. 싫어하는 책은 아마도 긍정의 힘, 잘 되는 나일 것이다. 기복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교회를 들쑤셔 놓았던 그런 책들은 읽히지도 않았고 불편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시선과 내 삶은 주의 것 찬양을 짓고 부르신 김명성 간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평생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왔지만 남편의 병은 끝내 낫지 않았고 사별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을 똑 닮은 어린 남매와 함께 남겨졌다. 우리는 생각한다. 왜 낫지 않았을까? 왜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나는 30이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2명의 자매를 알고 있다. 그들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목숨이 아까워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되풀이되는 질문이었다. 죽는 일이 선하지 않을까? 하나님 곁으로 떠난 것이 과연 선하지 않은 걸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이 아닌 걸까?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우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나는 평소 두려움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내 삶의 중요한 이슈였다.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두려움이 더 커서 불안을 제거하기에만 급급했다.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는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드는 직종이어야 했고 정규직이어야 했다. 그 외 다른 조건도 있었지만 회사 규모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다. 중간중간 입시 지도를 하거나 학생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출판사 편집자, 광고회사 마케터로 일했다. 몸담았던 회사의 분야가 달랐을 뿐 업무 자체에는 재미도 느꼈고 안정감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3년 넘게 다니던 직장이 갑작스레 폐업하게 되면서 마음이 조급해졌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3주 만에 이직하게 되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여서 좋았고 쉬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 직장을 최근까지 1년 4개월 동안 다녔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지난 6월 회사를 나와 생각에도 없던 프리랜서가 되었다. 프리랜서는 내가 준비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어쩌다 내가 집에서 일하게 된 거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해 볼 수 없던 일이었다. 돌아보면 직장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한 3년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이끄심 덕분에 끌려오는 삶을 살게 된 것 같다. 겉으로는 비교적 무난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감정 기복도 심하고 걱정, 고민도 많고 예민하기 이를 데 없는 내 성향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번쯤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내 얘기만 들어도 그냥 위로가 됐어. 6월에 퇴사하고 7월 초에 책 출간을 했다. 내가 쓴 에세이 한 편이 실린 글 모음집이었다. 글을 써보기로 마음을 먹었을 당시만 해도 회사를 나올 것은 생각에도 없었다. 그렇지만 퇴사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마음으로 쓴 글은 퇴사 에세이가 되었고 필명이 아닌 본명으로 출간되었다. 오히려 그 책을 읽어준 지인들로부터 내가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참 힘들다는 걸 알게 됐다. 차마 말하지 못한 사연 하나씩은 마음에 품고 살고 있으며 고통은 대부분 현재 진행형인 경우가 많다는 것도 덤으로 알게 되었다. 최근까지 다녔던 직장은 사업자를 2년에 한 번꼴로 바꾸어서 외부적으로는 계속 스타트업으로 갱신되는 회사였다. 인사 담당 업무를 하면서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내부적인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다. 1년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사장도 공공연하게 11개월까지만 다니는 직원을 원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내 잘못이 있었다면 1년이 넘게 다닌 것과 업무 중에 마스크를 쓴 것이었다. 그뿐이었다. 콜센터까지 한 공간에 있던 사무실이었고 옆옆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시기였다. 그렇지만 업무 중 어떤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나 혼자만 썼다. 그게 눈의 가시가 되었다. 그 일로 사장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터뜨렸다. 본인이 먼저 선을 넘었고 나는 황당하게 퇴사 처리되었다.
그런 후에 갑자기 외주 편집자로 일하게 됐다. 이전의 경력을 살릴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할 정도였다. 실업급여도 못 받고 백수가 된 나를 긍휼하게 여기셨던 걸까?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아르바이트에도 못 미칠 만큼의 작업비를 받고 있지만 확실히 하고자 했던 방향성을 찾은 느낌이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프리랜서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디게 되었다. 언제부턴가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싶다는 바람을 끊임없이 기도로 요청했었다. 기도 응답은 어처구니 없는 퇴사 이후에 이뤄졌다. 속상하고 비참하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마음이었지만 건져 올려주신 건 주님이셨다. 나의 계획과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평소 계획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계획은 갖고 살던 성격이었는데 사실상 내 마음과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막상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안했고 불안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은 없었다. 나는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당신의 때에 응답하신 것이다. 나는 당장 눈앞의 일이 해결되길 바랐지만 바로 이뤄진 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돌아보면 기도의 응답은 노보다는 웨이트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다만 응답이 이뤄지는 그 때를 알 수 없을 뿐이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들뜨지 말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않길 바랄게. 어떤 선교사님의 말 한마디는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 때문이었을까? 10년 동안 끔찍하게도 받아들이기 싫었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응답마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일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순응하며 묵묵하게 걸어가는 삶.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서 감사하다.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여전히 긍휼한 눈으로 지키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있는 그대로 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진심으로 닿았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비로소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 사람의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그 책을 함께 써가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여전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힘겹지만 한 가지는 확실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걸. 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걸.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그 믿음이 거친 세상, 막막한 두려움의 끝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힘든 삶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버텨낼 수 있다. 반드시 그럴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어깨를 펴고 한 걸음씩 걷는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저희 변지영 자매가 저희 직장인 모임의 3년 차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저희 직장인 모임에서 참 많은 삶을 나눠줬고 그 고달픈 직장의 삶을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모임 속에서 많이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독 직장인 운동은 지금 10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각 모임마다 후속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핸드북에 각 모임 날짜가 있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께 보낸 전화번호, 제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속 모임에서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책을 읽는 거고 책을 읽으면서 현실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읽을 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올해죠, 올해. 올해부터 이제 이 책을 읽게 되는데 저희 후속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이 책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걸 다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책을 받으시고 오시지 않으면서 책을 그대로 쌓아두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후속 모임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같이 이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샘플로 저희가 읽을 책을 같이 좀 한 부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저희 저스트 쇼업이라고 저희를 후원하는 곳에서 저희에게 주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중 다윗과 하나님. 다윗 이야기를 통해 온전하고 충만한 삶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온전하고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배운다. 물론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그 외에도 많다. 위험, 부모, 적, 친구, 연인, 자녀, 아내, 교만, 창피, 거절, 형제자매, 병, 죽음, 성, 정의, 두려움, 평화 등. 기저귀, 팩스, 아침 식사, 교통 혼잡, 막힌 하수관, 부도난 수표 같은 것도 물론 포함된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의 전면과 후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문제는 단순히 천국 전문가들이 살균처리된 신학연구실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 땅과 이 땅의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을 정의한다. 다윗 이야기는 현세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경건한 이야기다. 온전한 삶을 추구하려 할 때 아마도 가장 흔히 저지르는 오류는 어떤 모델을 선택해서 열심히 모방하는 것이다. 그 모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와 추구해야 할 완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아직 덜 되었다. 너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식의 모델 모방을 얼마간 시도해 본 후 우리들은 대부분 그것에 더 이상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기 일쑤다. 우리의 모델이었던 이들은 박물관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사진사들을 위해 포즈를 취해주고 잡지에 사진을 실으면서 많은 돈을 버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성경에는 특이할 정도로 그런 모델이 별로 없다. 대신 성경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바로 다윗 이야기 같은 이야기로. 대부분의 다른 성경 이야기들처럼 다윗 이야기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공된 이상이 아니라 인간됨이 형성되는 장인,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실제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현세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윗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인간 상상력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인간됨의 영역 전체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실제 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한 인간이 갖는 경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여러 차원을 이 정도까지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는 없다. 모름지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살아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까지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독특한 의미로 볼 때 전혀 살아있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인간 다윗으로만 볼 때 그는 별로 대단하지 않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배울 것이 거의 없다. 그는 불행한 아버지였고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다. 또 순전히 역사학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는 시적인 재능을 지녔던 미개한 족장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다윗이 중요한 것은 그의 도덕성이나 탁월한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의 체험과 증언 때문이다.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간다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이다. 우리는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이며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에 다 의미가 있으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다 즐길 수 있으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수고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매 모임마다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삶을 나누고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후속 모임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소그룹에서 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소그룹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그룹을 나눠지기 전에 저희가 음소거를 다 제거하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들어가셨을 때는 소그룹 제일 먼저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수락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뜨면 수락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자가 기도로 마치면 오늘 대회가 다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설문 링크가 갈 거예요. 거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속 모임에 참여하시면 저희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이라는 책을 무료로 드리고 같이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곧 소그룹으로 나누어지실 텐데 약간 리더들이 있고요. 진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진행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강사님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신 다음에 질문들과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각 소그룹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그룹.